자, 요게 활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봄에 녹색 멀칭을 씌웠다고 그러면은 빛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온이 되게 높아집니다. 여름 이기작 재배에서는 최대한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토양 관리와 더불어서 배수로 관리, 잡초 관리도 미리 해야 됩니다. 이 수박, 박과류들은 제처제에 제일 민감합니다. 모종하고 초기 활착에 모든 영양을 다 걸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오는 것도, 잔뿌리가 생기는 것도 한 달 동안에 다 생깁니다. 잔뿌리가 더 많이 생기고 충실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드름병이 안 와요. 착과가 돼서 한 15일 정도 지날 때 붕산을 살짝 넣어가지고서 관주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시드는 게 없습니다. 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뿌리를 보호하는 골무 기능을 하는 그런 특이한 기작이 있어요. 열매가 성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붕소가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뿌리 끝에 있는 붕소를 뺏어 갖고 와가지고 열매에 비대했습니다. 그때 뿌리가 물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급성 시드름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뿌리털입니다.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고 뿌리는 이쪽으로 계속 신장을 하는 것입니다. 뿌리털로 붕소가 흡수가 되냐 안 되냐가 차이가 이 생육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장점 쪽에서 이 끝이 장애가 없다고 그러면은 물 영양 흡수가 잘 되고, 다음에 호르몬 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잔뿌리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생육을 다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요 뜨거울 때 심게 되면 이 증상이 되게 많습니다. 뿌리가 인산질 비료를 조금 달라는 신호입니다. 꽃이 피기까지 뿌리를 완성시켜야 돼요. 안정 생산을 위해서는 이 토양 관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초기 활착과 우리가 잔뿌리 다발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뿌리가 좋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염류입니다. 하얗게 소금기입니다. 소금. 뿌리도 소금에 절여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기작에서 쓰고 남은 비료들이 토양에 많이 있습니다. 그 비료 농도가 높다 보니까 이 농도를 이겨내야 되는 힘을 길러주고 잔뿌리만 뻗게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이기작도 무난하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에다가 분소수 깔고서 물을 흘려내려 보내는 거, 이게 하나 좋은 점은 선충을 잡을 수 있어요. 태양열 토양 소독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기작에서는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죠. 60도까지가 이런 병원균들이 죽는 온도예요. 토양 소독을 할 때 석회질소 비료를 뿌리고 우리 멀칭을 해놓으면 열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양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퇴비를 진짜 또 잘 써야 됩니다. 생각보다 소거름이 하우스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되게 많습니다. 톱밥이 들어가서 발효가 된 퇴비가 최고입니다. 포리분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완전 발효가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요. 자, 여러 가지 토양 투입 자재들이 있죠. 요소를 액비하고 같이 섞지 않는다는 거,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이 칼슘 유황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흡수력이 높은 칼슘을 쓰고 또 유황이 수박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수박 이파리가 더 두꺼워집니다. 토양에서 미생물이 더 증식을 하고 더 균형적으로 더 생장을 해요. 이 12월 메이트가 바로 미량 성분 영양제예요. 쌍부자일 때도 토양 계량제로서 효과가 좋습니다. 토양 산도에 대한 걸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박은 6에서 6.3 정도, 그 정도 중성을 좋아합니다. pH 산도가 5.5로 되면은 잔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석회 넣고 중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7을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생육이 확 떨어져 버려요. 수박은 햇빛이 강한 걸 좋아하고 온도가 높은 걸 좋아하고 또 수분이 적은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아서 이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둑을 조금만 더 높여서 재배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낫습니다. 뿌리 발육 정원이 20도에서 25도입니다. 근데 멀칭 안에 손을 대보게 되면 뜨거워요. 결국은 수박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전문 밝은제를 쓰는 방법 하나, 다음에 기랑 미생물을 쓰는 방법 하나,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품질 탄천 수박을 만들 때 뭐가 고품질이냐? 정형과에다가 당도가 제일 기준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품종들은 있잖아요. 당도가 12.5브릭스로 나옵니다. 비료에 대한 시비, 또 뿌리 생장, 스트레스를 억제한다는 게 이게 되게 커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몸 안에서 에틸렌가스가 수박이 생깁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노화가 되고 수박이 크질 않습니다.
비료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황산가리를 써야 되는데 염화가리가 들어가 있는 벼농사용을 쓰게 되면은 수박이 더 물러져 버립니다. 맞춤 비료보다는 과체류용 원해형 복합 비료가 붕소하고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어느 정도는 배합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서 수박 농사에서 칼슘 요항 한 동에 한 2포에서 3포 정도 이렇게 넣고 로타를 치게 되면은 수박의 장애는 없어집니다. 요 마그네슘은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고 당도를 올릴 때 되게 좋습니다. 진짜 수박에서 황이 들어가면은 당도하고 아삭거리는 맛이 되게 좋아집니다. 또 수박의 뿌리 쪽에서도 병이 좀 줄어들어요. 정식에 적합한 모종을 확보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얀 뿌리가 좀 엉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매일수가 짧기 때문에 그 뿌리 밝은제가 육매장에서도 그렇고 집에 와서도 한 번씩은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잘 확보하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농사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 똑같습니다. 기랑 미생물은 작물이 갖고 있는 면역 체계를 더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한 달 정도는 병에 대해서 버티도록 해주는 힘을 길러줘 버립니다. 기랑 미생물을 적용해 가지고 이러한 뿌리가 나올 때 외부에서 이 토양 병원균이 침입해서 뿌리가 망가지는 것을 그걸 방어를 해주면은 뿌리가 맘 놓고 뻗어나가기 때문에 처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수박이 건전하게 크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런 미량 성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요 이파리를 통해서 철분, 아연, 망간, 붕소 이러한 성분들을 미량 성분들을 활착하고 나와서 줄기가 뻗어나갈 때 그때 잘 주는 것이 농사를 잘 짓는 비결입니다. 여름은 생육이 빠르기 때문에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려고 그러면 늦어버립니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초기에 대가 굵어지고 이파리가 쭉 나온 거는 되게 빨리 큰 것입니다. 영양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영양이 많은 만큼 가스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토양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무조건 장애가 없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 중에서 장애 원인을 다 따져보니까 유박비료가 1등이에요. 또 활착장애, 또 활착 촉진시키는 작업. 이기작은 활착 촉진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박들이 활착을 하는데 이 가해가 삥 둘러가지고 노란색이 되게 많이 있어요. 100% 칼슘 결핍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있잖아요. 칼슘은 이동을 못합니다. 지온이 낮거나 높거나 할 때도 꾸준하게 칼슘을 보태주니까 도움이 돼요. 거기다가 유황 성분은 기본적인 살균 성분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칼슘이 됐든 붕소가 됐든 여러 영양분들 있잖아요. 뿌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몸 안으로 이동시키는 그 이동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황입니다. 처음에 뿌리가 나오려고 그럴 때 물이 또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게 물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 깊이 심지 말아야 됩니다. 깊이 심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두둑보다 약간 올라오게 심은 듯 하면서 살짝 누르면서 수평을 맞아주는 그런 형태가 제일 활착이 제일 잘 됩니다. 뿌리옥 선충은 이런 실 같은 작은 미세한 게 이 혹을 만들면서 잔뿌리가 없어지니까 시들어버립니다. 심고 나서 네마킥, 선충탄, 잎질 우리가 로타리 칠 때 쓴다 그러면은 벨룸이 훨씬 더 약효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뿌리가 끝까지 안전하게 잘 성장을 해서 병의 무름 증상들을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뿌리에 발생하는 장애, 뿌리장애 대처 기술. 지금 여기 물러지고 있죠.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좀 더 흡수력이 좋은 칼슘들을 우리가 옆면 살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고사주가 발생을 하죠. 그 모든 영양분이 이 열매줄로 쏠리면서 뿌리 쪽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급성 시드름병에 대한 거, 배수가 안 되는 데서는 이렇게 시드름병이 더 많아지고 이파리가 말려버립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하우스에는 땅 속에 많은 균이 있어요. 작물이 갖고 있는 이런 저항성이 있어. 깨져버리게 되면은 병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재배하다가 시드름병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여러 병들도 덩굴점이 여러 가지 병들, 염류농도 또 바다 착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작업도
해야 되는데요. 연작 장애를 하면은 뭐 병이 많아지고 뭐 해충도 되게 많아지죠. 수박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 범위는 진딧물입니다. 응애는 있잖아요, 응애. 응애약으로만 방제가 돼요. 진딧물은 세티스 힘센트레이트. 세티스는 가장 저항성 있고 100% 진딧물을 잡아줍니다. 총체벌레 피해입니다. 총체가 흡집을 하면서 세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딧물, 총체, 응애, 담배가루이, 아메리카 이쿠파리 여러 가지 해충에 동시에 다 잘 드는 게 엑설트, 토리치, 캡틴, 힘센, 헥사곤, 파워샷, 지전. 친환경 약재들이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는 더 골고루 잘 들어요. 싸그리라고 그러는 약재가 있는데 응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충에 동시에 다 방제가 다 들어갑니다. 시설 수박의 경우에 토양 관리가 좋으면은 뿌리가 잘 뻗으면서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병성이 되게 올라간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기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만활병입니다. 무조건 예방입니다. 이 만활병은 심은 구덩이를 이파리가 커지면서 덮기 시작을 할 때 살균제를 꼭 한 번을 그때 꼭 주셔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종자에서 전염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종자들은 검증을 해가지고서 바이러스가 없는 걸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 진딧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진짜 잡기가 어려운 그 병입니다. 자, 줄기 선단부 관리 일정하게 쭉쭉 잘 뻗어가야죠. 요 줄기가 솟는 각도가 45도 정도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료를 조금 더 세게 주게 되면은 착과가 안 돼요. 이 꽃눈이라는 것은 육묘할 때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발육을 할 때 조직관리용 미량 성분 영양제를 연면 살포하게 되면은 조직이 충실해지면서 나중에 필 꽃이 되게 좋아집니다. 한 35일 차에서 40일 차면은 이제 꽃이 다 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조직을 충실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우리가 좋은 마이크로나 또 타이퍼나 콤비나 이런 제품들을 연면 살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 줄기 신장하는 모습이죠. 고온 다습에서 우짜라는 겁니다. 초기 우짜람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조직을 충실하게 만드는 여러 미량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이때 연면 살포해주면은 그 줄기도 충실하게 뻗게 되고 장애가 줄어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수박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수박이 착과가 되고 그 500원짜리 정도 돼야지 안전합니다. 착과가 돼서 500원짜리 동전서부터 일주일 동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몸 안에서 일주일 동안에 있잖아요. 세포 분열이 핵분열처럼 일어나서 세포 숫자가 확 늘게 돼 있습니다. 아미노산하고 플빅산이 들어가 있는 아미노플빅이라고 그러는 제품을 저녁 시간대 연면 살포를 해주게 되면은 이파리를 통해서 아미노산이 신속하게 공급이 돼가지고 세포수가 확 늘어나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열매가 되게 대거가 돼버려요. 우리가 옛날에는 질소, 인산, 가리 여기다가 유황이 좀 필요하다. 다음에 마그네슘제, 다음에 칼슘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황을 넣으면은 당도가 좋아져요. 당도를 올릴 때 가리질 비료가 조금 추비로 잘 들어가면은 당도가 또 1불스 정도가 올라갑니다. 칼슘하고 붕소하고 마그네슘을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혼합된 영양제를 연면 살포하게 되면은 균형 생장을 하면서 생육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기 일주일 전 열매가 착과돼서 비대를 한참 할 때 칼슘, 붕소, 마그네슘 혼합된 MBC라는 제품, 카비엠이라는 제품, 캔마그라는 제품, 또 칼붕마라는 제품을 연면 살포하면은 균형 생장을 잘 할 수가 있죠. 초기에는 요 인산을 한 20에서 25일차에 관주 한번 들어갔죠. 들어가는 상태에 철분, 여러 미량 성분 들어가고 수박이 크는 시점에서는 질소, 칼륨, 가리, 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성습을 할 때는 칼슘하고 붕소가 꼭 들어갑니다. 수박 맛이 더 좋게 만들 때는 원래 마그네슘이 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칼슘, 유황, 비료가 꼭 들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수박 생육에 관여되는 여러 영양분이 과잉이 될 때 질소 과잉, 염류 과다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요 아연이 없으면 세력이 약해져 버려요. 비대가 탄력을 못 받아요. 성숙하기 직전에 이런 그 아연을 공급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박을 어떻게
잘 짓는 게 좋은가, 그걸 더 연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조직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좋은 꽃이 나오게 만드는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이 확실히 당도가 더 올라갑니다. 수박은 성숙을 할 때 살짝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받침을 꼭 해주는 것이 월등히 낫습니다. 한 착과되고 20일 정도에서 23일 정도의 당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만약에 당도에 더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23일 차에 한 번, 열흘 있다가 한 번 더. 뭐 우리가 재배하는 하우스에서 공기순환 팬이 안 달린 데는 되게 많죠. 이걸 달게 되면은 한 3, 4도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기가 흔들려 줘야 됩니다.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환풍기를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환풍기 진동에 의해서 또 바람이 돌기 때문에 토양 속으로, 뿌리 쪽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게 더 훨씬 강해지는 것입니다. 과습을 피해가는 것이 뿌리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 이렇게 측면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 이걸 잡아줘야 돼요. 또 여기에 잡초가 되게 많은 거, 절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조금 작업을 해서 물이 빠지게 해줘야 됩니다. 뭐 여름에 뜨겁고 그렇겠지만은 나중에 생기는 것보다 처음에 그 예방을 조금 해서 뿌리가 튼튼하게 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요. 심고 나서 한 달 안에 수박은 작황이 결정이 다 됩니다. 또 해충에 대한 것도 초기에 잘 방제를 하셔가지고 좀 하여튼 수박 농사가 원활하게 잘 재배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